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꾸준히 등장했던 기술이라 그렇게 낯설지 않을 텐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죠.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기존의 여객선이나 과학탐사선, 화물선의 자율운항 기능을 탑재하거나 아예 무인으로 운항하는 소규모 선박을 제작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소규모 무인 선박은 2013년 미국에서 자율항해에 성공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검사, 태풍 기후 조사 등 인간이 직접 가기 어려운 환경에 투입되고 있죠. 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화 등급을 크게 4단계 수준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도고 2단계에 이르면 선원 승선과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단계는 최소 인원으로 항해를 할 수 있고 원격 제어와 장애 예측, 진단 등도 자동화가 되죠. 마지막 4단계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입니다. 자율운항 어디까지 왔을까 궁금하시죠? 태평양의 쓰레기양과 해류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무인 선박이 2012년부터 활동 중이며 미국 해군은 2015년 잠수함을 비밀리에 추적할 수 있는 무인 함정 시험 운항에 성공하기도 했죠. 2014년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뛰어든 롤스로이스는 구글과 함께 무인 선박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해적에 의한 물리적인 공격과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을 모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죠. 롤스로이스 해양사업부는 2018년 자율운항 선박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에 인수돼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30년 원양 선박을 완전 무인화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죠. 노르웨이의 비료회사인 야라 인터내셔널은 자사 제품 배송에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라 인터내셔널은 자율운항 선박인 야라 버클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와 협력 중이죠.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로 친환경 운송에 특히 관심이 높은 국가인데요. 2020년 운항 예정이었던 야라 버클랜드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운항이 늦어졌지만 야라 인터내셔널에 인도돼 2021년 중 본격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IBM과 프로메어는 세계 최대 규모 기술 박람회인 CES 2021에서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의 AI 기술로 차량 지능 및 교통 분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죠. 1620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까지 초기 이주민들을 실어나른 메이플라워호가 400년 만에 자율운항 기술로 부활한 거죠.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은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길이 약 15m, 무게 5톤의 친환경 선박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GPS, 음파 탐지기, AI 등이 탑재되어 위치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죠. 메이플라워 자율운항 선박은 2021년 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까지 대서양 횡단을 할 계획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개발한 IBM은 지구 온난화로 날씨 변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이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죠. 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이 자율운항 선박에 집중하고 있었죠. 일본 최대 해운업체 니폰 유센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조선사들은 2025년까지 자율운항 선박을 250척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를 공동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15년부터 육상에서 항해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십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이처럼 전 세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 강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율운항 선박은 연료비 절약, 정비시간 단축 등 선박 운영비를 최대 22%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조선업계는 2025년경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시장 규모를 총 1,5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물류혁신 측면에서 자율운항 선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운항을 위해서는 건조기술 등의 조선기술뿐만 아니라 센서, 위치 결정, AI 분석,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 기술이 필요한데요. 조선업 강자이면서 IT 강국이기도 한 한국이 세계 시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한국은 2025년까지 3수준의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2025년 이후에는 4수준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시장 점유율 50%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정부는 미래 자율운항 선박 도입 등을 대비해 바닷길 교통관리 체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위해 현재 해사안전과 해상교통이 통합된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법을 따로 분법해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의 해상교통 변화를
변화를 대비해 해상 교통 관리를 전문화하려는 취지죠. 해수부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후 전문가들의 검증 및 자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율운항 선박 운행 계획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자율운항 선박은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와 함께 이동 배송의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만들어진 자율운항 선박을 보면 거북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선박 윗면을 뾰족하고 둥글게 설계하는 거죠. 이유는 늘어나는 해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선박 외관을 거북선처럼 만들어 해적들이 선박 위에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21세기 거북선의 재림이죠. 애초에 거북선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는데 새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지네요. 현대중공업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박에 적용한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개발했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LNG 운반선의 가상 시운전 솔루션은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기본 승인을 획득했죠. 해당 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의 디지털 트윈 선박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LNG 운반선의 이중 원료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전류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설비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시운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조건도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해상 시운전 기간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죠. LNG 운반선은 해상 및 가스 시운전에만 약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 등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 자금은 비상자인 현대중공업이 IPO를 통해 연내에 약 20%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방침이죠. 현대중공업은 현대 그룹 내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내 IPO를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은 3월 ESG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설 예정이죠. 현대중공업은 내달 초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만기는 2년물과 3년물로 구성되며 각각 300억 원, 1,200억 원씩 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인 SAS의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9,200톤급 대형 선박을 이용한 원격 자율운항 기술 실증에 나섰죠. 지난 10일 삼성중공업은 목포 해양대학교와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실습선인 세기로호에 독자 개발한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해 이르면 8월부터 목포 제주 일부 구간에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죠. 세기로호는 길이 133m, 무게 9,200톤급 대형 선박으로 지난해 10월 삼성중공업이 자율운항에 성공한 3,000톤급 예인선 T85보다 30배나 큽니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 원격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한 조선사가 됩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업계 최초로 300톤급 예인 선박의 자율운항에 성공한 바 있죠. 대우조선해양 역시 연료전지,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신개념 배터리, 축발 전기, 암모니아 추진 등 탈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마트십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들 조선 빅3는 지난 1월 발주된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모두 수주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갈수록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융합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등의 기술 개발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럽에는 글로벌 선사 보유 국가들이 밀집해 있어 차세대 선박 패러다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매년 4.4%씩 성장해 2030년 15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조선 빅3가 지금의 고부가 선박 시장을 선점한 뒤 줄곧 시장을 선도해 왔던 것처럼 차세대 미래 선박 시장도 선점하지 못하면 시장 주도권을 잡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지난해 글로벌 조선 수주 부문에서 2018년 이후 2년 만에 1위를 탈환한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도 1위를 유지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2월 9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계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따르면 한국은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70만 CGT 중 91만 CGT를 수주하며 54%를 점유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월 발주된 대형 컨테이너선 8척, 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 초대형 유조선 2척 등을 모두 수주하며 주력 선정의 100%의 완벽한 점유율을 보였죠. 올해 해상 물동량은 지난해 113억 톤 대비 5% 증가한 119억 톤으로 전망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됐던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위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는 친환경 자율운항 등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율운항 선박 구동에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같은 친환경 동력 구조가 제시되고 있는데 위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우리 기업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